네, 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5번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요, 명령어 및 제어라는 부분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명령어 형식과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제어 방식에 대한 기본을 보시겠습니다. 자, 명령어 및 제어라는 부분은요, 일단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회로 자료 표현과 연산이었는데요. 명령어 및 제어라는 부분도 막상막합니다. 지금 3문제, 4문제, 뭐 5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명령어 형식입니다. 명령어 형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고요. 자,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령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코드라는 거,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오피코드, 코드라는 말은 우리가 그 명령어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형식,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자료의 종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게 add라는 것이 있죠. add라는 것은 더해라라는 어떤 명령어라고 친다면 이런 명령어라는 것은 오피코드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add라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퍼랜드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소부에서 이제 P 연산자 주소 이런 식으로 주소를 표기를 해가지고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의 순서나 주소의 정도를 주소부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피코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연산자라고 했는데 연산자는 곧 동작이죠.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퍼랜드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할까요? 준비물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어떤 연산자라고 한다면 피연산자가 되듯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값들을 오퍼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퍼랜드는 값을 바로 적는 방법도 있지만 주소를 표기를 해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가야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기능은 산술, 논리연산,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간의 정보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순서를 명령시키는, 그 다음에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자의 기능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형식으로는 0 주소 형식과 1 주소 형식, 2 주소 형식, 3 주소 형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0 주소 형식이라는 것은 주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주소가 없고 그냥 바로 그 오피코드만 있다, 연산자만 있다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뭐 어떤 거냐면요. 연산 속도를 왜 가장 빠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주소를 찾아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주소를 찾아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를 우리가 탐색할 시간을 우리가 안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고요. 지금 스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스택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라는 어떤 전공 과목 중에서 가시면 어떤 데이터들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배우시면서 스택을 배우시는데요. 스택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 공간이 이렇게 자료 공간이 있다면 만약에 1, 2, 3을 제가 만약에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이 맨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내가 이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 값을 다시 빼오고 싶어요. 빼오고 싶으면 1부터 빼오고 2부터 빼오고
3을 빼오는 1, 2, 3 이런 순서로 또 빼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스택이라는 자체는 먼저 넣었던 것은 가장 나중에 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 아저씨들 그 동전 넣는 거 있죠. 동전 넣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것을 제일 먼저 빼는 그런 형식을 스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택 구조 자체가 삽입과 삭제를 할 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따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집어넣었다면 3부터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1주소 형식이 나오는데 0주소 형식은요. OP 코드만 있는 거고요. 1주소 형식은 이제 주소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OP 코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주소가 오퍼랜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상기에서 덧셈 할 때 그 결과를 저장하는 곳 있죠. 그런 거를 할 때 누상기에 이용을 하고요. 2주소 형식은 연산자가 하나 있고요. OP 코드가 하나 있고 주소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1이 있고 주소 2가 있는 거예요. OP 코드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연산자는 있고 주소 1과 주소 2가 있어서 이 주소 2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어디에 집어넣는 건데 결과는 주소 1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저장되는 곳은 주소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소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 OP 코드가 있고요. 주소 1이 있고 주소 2가 있고요. 주소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3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처럼 2개가 있어서 뭐 주소 1에 있는 것과 2에 있는 것을 더해서 다시 1에 집어넣으면 1에 원래 있던 값은 지워지는데 이 3주소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방이 뭐 3개나 있어요. 그래서 1과 2에 있던 값을 더해서 3에 그냥 집어넣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3주소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 형식을 그냥 간단하게 봤고요. 자,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OP 코드에는 연산자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연산자가 OP 코드에는 들어가는데 연산자 말고 오퍼랜드 부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주소값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소 지정 방식도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접근 방법에 따른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일단 먼저 즉시 주소입니다. 즉시. 자, 이 일은 즉시 처리하여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즉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즉시라는 말은 명령어 주소 부분에다가 실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값 자체가 찾으러 가지 않아도 값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참조하지 않아도 주소를 그 주소 번지가 몇 번지인지 메모리에 다 뒤져야 되는데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그냥 처리하는 방식을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소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간접 주소 지정. 자, 간접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접이라는 말은 뭔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간접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A와 B는 서로 너무 그 낯가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을 동시에 두고 A와 C와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B에 컨택을 하는 겁니다. A는 C에 접촉을 하고요. C는 또 B에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하면 그냥 한 번에 처리될 거를 간접적으로 하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이나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A가 B에게 접촉을 하려면. 그래서 간접 주소는 두 번의 어떤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번지가 있다라고 칠게요. 오퍼랜드에 만약에 번지가 1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번지를 메모리에 찾아가요. 메모리에 100번지가 어디냐? 여기가 100번지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100번지를 찾아가요. 100번지를 찾아가보면 또 어떤 50이라는 번지가 있어가지고 50번지를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지를 찾아가보면 거기에 이미 비로소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가려면 메모리를 2번이나 참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그래서 메모리를 2번 이상 참조하는 방식을 간접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인 주소 방식은요,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색인이란 말은 우리 그 목차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처럼 명령어 및 제어라는 부분이 이 책에서 몇 페이지에 있느냐라는 것을 목차에 딱 살펴보면은 74페이지에 있다. 이러면 74페이지 딱 펴면 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색인이라고 하는데, 색인 주소 지정 방식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주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색인을 붙여서 색인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면 된다라는 방식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즉시, 간접,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주소 방식. 직접 주소 방식은요, 주소 부분에 어떤 값이, 주소 부분의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간접 주소 같은 경우에는 100번지에 찾아가니까 데이터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번지가 있었어요. 어디 또 가봐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가게 또 했었죠. 그래서 그 번지를 또 찾아가야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참조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직접 주소라는 것은 100번지라는 번지 값이 들어있다면 그 100번지만 찾아가면 바로 데이터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 방식은 메모리 참조를 한 번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소 지정 방식에서요, 이제는 계산에 의해서 이제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느냐, 이미 오퍼랜드 부분에 어떤 뭐 주소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주소 값에다가 뭐 어느 만큼 더한다는 알파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어떤 값을 더해주느냐라는 의미인데, 자, 데이터가 기억될 위치를 명령어의 주소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특정 레지스터에 있는 값, 특정 레지스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특정 레지스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레지스터의 종류는요, PC나 혹은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상대 주소 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요. 상대 주소라는 것은 PC와 주소 부분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PC라는 것은요, 다음에 수행할 번지 값이죠. 다음에 수행할 번지. 그래서 그 번지와 주소에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더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주소 방식은 인덱스 레지스터의 주소 값, 인덱스 레지스터 안에 어떤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알파 값으로. 그 다음에 베이스 주소, 베이스 레지스터에 또 값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와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상대 번지를 일단 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번지를 말하는데, 이 베이스 레지스터가 뭔지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값과 주소 부분을 더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부분인데요. 자, 어드레스. 아까 제가 메모리 얘기하면서 번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번지가 곧 어드레스죠. 뭐 번지, 이런 번지를 딱 찾아가면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번지, 상대 주소, 절대 주소, 뭐 이런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어드레스 부분도 중요합니다. 200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기억 장치의 고유 번지예요. 고유 번지. 고유 번지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그런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고유 번호. 그래서 우리 집으로 말한다면 우리 집마다 문패에 뭐 몇 번지라는 개념이 있죠. 번지, 문패에 번지라는 것이 적혀 있지요. 그것처럼 절대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0, 1, 2, 3과 같이 16진수로 약속해가지고 순서대로 결정해 놓은 번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뭐 1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7호, 8호,
210호까지 있고 또 2층에는 201호, 202호, 210호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층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각 아파트 각 하나의 호수마다 1, 2, 3, 4라는 101, 102, 103이라는 이런 고유의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번호가 고유의 번호가 아니라 만약에 겹친다고 칠게요. 101호가 2개가 있다고 친다면 편지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유한 하나의 번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장치 중에 기억 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직접 숫자로 지정합니다. 숫자로. 그래서 우리 그냥 영희 집에 우리 이 그 편지를 배달해 주세요. 아니면 영희 옆집에 영희가 있는 집 옆집에 내 편지를 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영희가 살고 있는 102호라는 그 아파트에다가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라는 절대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절대 주소로 표시를 한다면 절대 혼란이 없겠죠. 그래서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계어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번지를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상대 주소라는 개념인데요.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상대 주소라는 게 뭔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상대 주소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보다 높다, 낮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까처럼 영희 집이 있다면, 영희가 102호에 사는데, 영희가 사는 집 바로 다음 집에 내가 주고 싶은 이 물건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집이라는, 그 다음이라는 의미, 기준이 되는 어떤 영희 집에서 다음이라는 이런 말을 쓴 상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 주소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가 무엇인지, 상대 주소가 무엇인지 개념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 작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2001년도 7월에 나왔었는데요. 자, 가상 기억 장치 시스템에서, 자, 이 문제는 기능사 문제 중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가상 기억 장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가상 기억 장치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메모리가 너무 그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한하지는 않죠.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는 아주 넓은 공간이죠. 그 공간 중에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메모리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모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이 메모리인 것처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소 공간의 가상 주소에서 기억 장치 공간의 물리 주소로의 변화는 매핑 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가상 주소라는 것은 이렇게 있지 않은 가상의 개념, 있지 않은 주소값, 가상의 주소값을, 이 주소값을 기억장치 공간의 물리 주소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 메모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 이 메모리 안에는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없고 하드디스크, 이 주기억 장치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가상 기억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CPU로.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가상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주소값을 물리적으로 이제 올려놓을 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주소값, 이 주소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변환시키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이렇게 매핑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있는 것을 요로 이렇게 1대1 짝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있는 것을 요게 딱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으로 매핑 작업이라고 하는데 2001년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그래도 참고삼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슬라이드에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제어 장치의 제어 방식입니다. 자, 제어 장치가 나오는데요. instruction이란 것은 명령어고요. 명령어 레지스터, instruction 레지스터, 그 다음에 부호기, 번지 해독기,
제어, 개수기 등과 같이 그런 장치들을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혹은 뭐 부호기나 번지 해독기나 제어, 개수기 등과 같은 그런 장치들이다라고 2003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능사에서는 제어 장치가 어떤 장치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씩 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1월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어서 해독하는 것이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는 것이 명령을 해독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카운터 PC와 명령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명령어 처리 순서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제어하는 거고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입출력 장치가 뭐 다른 문제에서는 꼭 따라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어 장치의 기능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 3개 보기문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CPU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을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령의 실행 과정이 하나 이상의 머신 사이클로 이루어진 사이클이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기계 사이클. 머신 사이클을 기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기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을 CPU가 기억 장치에서 인출할 때, 기억 장치에서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올 때 걸리는 시간을 기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령의 실행 과정이 하나 이상의 기계 사이클로 이루어진 사이클이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 실행 과정이다라고 아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 사이클과 간접, 실행,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인출, 패치라는 작업인데요. 패치라는 것은 이제 주격 장치에 어떤 명령어가 올라가 있다면 올라가 있는 그 명령어가 뭔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단계가 패치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라고 해서 간접 사이클이 있는데 아까처럼 간접 번지라는 것은 100번지 찾아갔는데 100번지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500번지 가래요. 또 500번째 가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데이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접 번지 모드일 경우에는 간접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은 인출된 명령어로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을 실행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은 말 그대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이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인터럽트 사이클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명령어 인출 절차입니다. 명령어가 인출이 되는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네요. 자, 명령 개수기의 값을 번지 레지스터에 옮긴다라는 이 인출 절차는요.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문을 꼭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그래도 한번 되새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명령 개수기의 값을 번지 레지스터에 일단 넣어요. 번지 레지스터에 일단 넣고요. 명령어를 주격 장치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주격 장치에서부터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개수기를 증가시켜요. 개수기는 개수를 체크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에 옮겨서 이제 코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 인출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기능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 인출 단계 중요하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CPU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의 하나로서 기억 장치에서부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를 가지고 와야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패치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읽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었죠. 자, 간접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또 그 간접 주기라는 것은 간접이라는 어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주기는 실행되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인출 주기는 인출되고 있는 동안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2001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명령어 및 제어라는 이 챕터에서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또 기출문제에서 또 풀이를 할 거니까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